네, 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 종목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자, 오늘 그 구독자분 중에 롯데지주, 롯데지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갖고, 이 지주사에 대한 분석을 할 건데요. 사실 이 영상 자체는 이제 종목 분석만이 아니라, 지주사라는 것을 투자할 때에 대한 어떤 중요한 점들, 그리고 결론적으로 왜 지주사 투자가 어려운지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는 어떤 일종의 스터디 같은 공부하는 그런 시간처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메모장을 통해서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주사, 이 지주사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건데요. 이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이 지주사라는 거는 계열사들, 자기의 자회사들,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롯데 밑에 뭐 롯데 쇼핑, 롯데 정보통신, 뭐 롯데 건설부터 뭐 되게 많은 게 있죠. 자, 그게 뭐뭐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하나의 이제 방법이 종목 검색에서 죄송합니다. 롯데 이렇게 해보시면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쭉 보여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뭐 롯데 관광개발, 롯데 리츠 부동산입니다. 롯데 쇼핑, 손해보험, 정유화학, 뭐 정보통신, 제과, 롯데 칠성 음료죠. 그다음에 롯데 케미칼, 뭐 이렇게 배터리나 전지 쪽, 롯데 푸드, 롯데 하이마트, 롯데 글로벌 로지스, 죄송합니다. 로지스틱스 쪽이죠. 그 운송, 배송.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개 진짜 계열사들이 많이 있어요. 뭐 롯데 백화점 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갖고 많죠. 그리고 롯데 면세점도 있고 상당히 많은 그런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열사들을 갖고, 계열사라고 하지만 사실상으로는 이제 자회사거든요. 자회사들을 갖고 있는데, 자, 이런 지주사라는 것은 결국은 자회사들에 대한 어떤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주사라는 건 결국 자회사들의 어떤 지배구조, 이걸 갖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지주사 같은 경우는 왜 어렵냐, 종목을 분석할 때 보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주식이죠. 주식, 어떤 주가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의 실적입니다. 실적은 또 현재, 그러니까 과거에 어느 정도 실적을 내왔는지, 작년에 실적 얼마인지, 그 다음에 그 전에 얼마인지, 이런 과거 실적, 그리고 현재는 이제 어떤 계약, 이런 겁니다. 현재 어떤 계약을 수주를 했고, 또 어떤 거를 진행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 중이다. 자, 이런 거. 그래서 어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뉴스에 보면은 어떤 뭐 계약, 어디 수주했다, 어디 계약했다, 이런 내용 나올 때 좀 상승하는 경우가 많죠, 주가가. 그래서 이런 현재, 그 다음에 미래입니다. 미래는 뭐냐면 보통 이제 R&D, 대표적인 게 이제 R&D예요. 연구개발, 연구개발, 또는 뭐 신규 제품에 대한 이제 라인업을 갖추는 거죠. 신규 제품에 대한 것들, 또는 신규 제품이나 신규 사업도 되겠죠. 신사업. 새로운 형태의 어떤 서비스업이라든가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그 다음에 또 미래에 대한 거가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조선이나 중공업이나 또는 이제 플랜트 이런 쪽이 있는데, 이제 대규모 계약입니다.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뭐 멕시코 이런 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3년에 걸쳐서 이제 중간중간에 계약금을 받고, 뭐 선수금, 중도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받죠. 그 다음에 완료하면 이제 완료된 다음에 받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실적이 미래에 중간중간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기업의 실적입니다. 자,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이 실적에 따라 이제 매출이 감소하거나, 또는 영업이익이 감소하거나, 또 순이익 같은 게 이제 또 적자 전환하거나, 이런 주가는 상당히 눌리고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근데 매출이 상승했고 영업이익이 늘고 순이익이 늘었다. 그럼 주가는 올라가겠죠. 매출이 줄더라도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올라가면, 더 증가하면 또 느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이 주가가 기업의 실적으로 가는데, 자, 그럼 지주사의 실적,
실적은 이제 뭐가 있을까요? 지주사는 사실 본격적으로 자기가 영업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회사들의 이제 실적을 갖고 연결 회계를 하는데, 자회사가 얼마 정도 매출했다, 얼마 정도 매출했다 해서 자회사 전체의 이제 매출에 그 대해서 이제 연계를 하는 거예요. 연결을 해서 하는 거, 그렇죠? 연결. 그 일종의 연결 회계를 합니다. 이게 나오는데, 자, 요거는 이제 자회사들이 잘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수익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뭐가 있냐면, 계열사에 대한 로열티 수입이 있어요. 로열티라는 게 뭐냐,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 뭐냐면, 롯데 그룹사들이 롯데라는 이름을 쓰는 거에 대한 그 로열티를 받습니다. 롯데정보통신, 뭐 롯데건설, 롯데마트 다 이제 롯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로열티를 냅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게 사실 로열티예요. 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배당금. 배당을 하죠. 지주사들이 보통 자회사들에 대해서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배당을 많이 하면 이쪽 배당금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 배당 수익이 생기죠. 세 번째, 이거는 또 꼭 그런 경우는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보통 그 부동산, 네, 그 뭐냐면 지주사들이 대부분 이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계열사들한테 그 임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롯데 지주가 어디 뭐 건물이나 뭐 땅을 갖고 있으면서 꼭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를 그냥 가상으로 들은 겁니다. 뭐 롯데정보통신에 어떤 건물이 임대해줬다. 땅을 이제 롯데 지주가 갖고 있고 롯데호텔 거기에다가 뭐 임대해줬다. 이런 부동산 임대 수익이죠. 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나오는 게 돈이 있잖아요. 어쨌든 돈이 있으니까 어디에 투자를 하거나, 네, 투자 수익 또는 은행이나 이런 데 예치하거나 어디 뭐 예치해서 나오는 이자 수익. 통칭 이제 금융 수익이죠. 네, 금융 수익.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열사 실적에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자회사도 잘해야 되고 자기 수익에 대한 이 로열티나 배당금, 부동산 투자 수익, 이자 수익 이런 부분도 이제 발생을 하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지주사를 분석할 때는 지주사 분석할 때는 첫 번째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저 수익, 자기 수익이죠. 이제 기본 수익, 자기 수익인데 로열티, 배당금, 부동산, 뭐 금융 수익, 자, 이런 것들 등등 이런 것이 어느 정도로 이제 매년 발생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확보하고 있는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회사, 그 계열사, 자회사들이죠. 결국은 자회사들 실적. 자, 자회사들이 얼마만큼 지금 사업을 잘해 나가고 있고 또 미래에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자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주사가 연결 회계로 돼서 실적이 좋은 거예요. 근데 자회사가 실적이 좋아도 지주사가 실적이 반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지배구조입니다. 지배구조라는 게 뭐냐면 자회사마다 갖고 있는 본인의 뭐라 그럴까요? 주주로서의 어떤 비율이에요. 네, 대주주로서 갖고 있는 그 비율.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어 뭐 롯데 쇼핑이다 그러면은 롯데 주주가 몇 퍼센트를 갖고 있는지, 네, 몇 퍼센트, 그 주식의 몇 퍼센트를 갖고 있는지, 자, 그런 것들 지배구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권, 네, 이제 지금 이 뭐라 그러죠? 그 아들들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좀 경영권 분쟁이 좀 있었죠. 제가 이제 성명들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네, 그 집안 문제 뭐 이렇게 아들로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그 승계 관련해서 싸움이 있었죠. 그러면서 지배 구조가 많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게 정리가 되면서 롯데 지주에서 빠르게 지금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 구조를 안정화하면서 확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셔야 돼요. 네, 지주사를 하실 때는 정말 이런 거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열사들, 어떤 계열사들이 있는지 보면서 그 계열사들에 대한 어떤 분석을 다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배구조, 그리고 그 어떤 기본 수익, 이걸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이 지주사는 상당히 투자하기가 어려운 영역입니다. 되게 어려운 영역이고, 이 롯데 지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지금 올해 롯데 쇼핑이나 이런 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롯데마트 이런 데도 매장이나 이런 데들 많이 정리를 하고 되게 안 좋았어요. 그리고 건설업계나 뭐 이런 데도 좀 오래 안 좋았고, 음료도 한동안 소외받았었고, 그러니까 좋지는 않았어요. 않았지만 부동산에 이런 쪽에 매출이 좀 나왔고, 또 올해 면세점 사업도 좀 안 좋았죠. 네, 이런 것도 있었는데, 불행 중 다행이라 그럴까요? 불행 중 다행으로 롯데그룹 전반적으로 지워졌네요. 다시. 자, 이 롯데그룹 전반적으로 보면은 올해 좀 많이 눌린 상태예요. 눌린 상태가 돼서 뭐 기저효과 이런 거 이제 증권사에서 얘기 많이 하지만 기저효과나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네, 내년에는 올해보다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상태가 지금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롯데정보통신도 데이터 센터 사업이나 이런 거 하면서 내년에 사업에 대해서 되게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롯데쇼핑이나 뭐 이런 데도 그렇고 올해 이제 그런 매장이나 이런 거 정리를 하면서 어떤 구조조정을 통해서 내년에는 재정 상태나 이런 게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전지나 이런 쪽, 그러니까 차세대 그 2차 그 차세대 에너지죠.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 이제 나아가면서 뭐 미래 전망이 괜찮고, 뭐 롯데푸드 뭐 이런 데 다 마찬가지로 쇼핑푸드. 네. 자, 그래서 지금 뭐 리츠 쪽도 이제 부동산 사업 이런 쪽도 리츠 수수료를 받으면서 좀 더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 자, 이런 면에서 보면은 계열사들이 올해 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내년에 전반적으로 좀 전망이 밝아요. 전반적으로. 그럼 뭐냐면 이 롯데 지주 여기도 전망이 밝단 얘기거든요. 밝단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경영권 다툼으로 인해서 이제 2세 승계 거기에 대한 경영권 다툼으로 인해서 자회사들에 대한 지배 구조가 상당히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지배 구조가 강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회사들로부터 오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실적 반영되는 게 좀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배당도 그렇고.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배당이 좀 많이 축소가 될 확률이 있는데, 그래서 4분기나 이런 쪽은 좀 주가가 눌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 커졌네요. 자, 이 4분기는 지금 이 상태로 현재 주가가 여기도 그렇고 보시면 이 라인이 지금 거의 그냥 눈에 보기도 쉽게 이 라인을 딱 거놓고 여기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한동안. 그쵸? 딱 거놓고 여기서 움직이면서 여기서 이제 올라갔잖아요. 바닥 만들고 여기서 올라가고 나서 쭉 위에서 이렇게 일단 내려왔는데, 또 다시 보면 여기서는 또 이렇게 반등을 해요. 그래서 쭉 이제 보는데 보면 다 이 위에서는 여기서 반등을 다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게 얘는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다만 상방에 대한 그 경직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주식이 사실은 저 위에 잠깐 올라갔다 왔지만 요 정도 선 저기가 35,800원 정도 이렇게 되네요. 35,800원, 850원, 이제 50원 호가니까. 자, 이 정도 선에 있는데 여기는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냐면 이제 뭐 오늘 내일 하면 끝났잖아요. 장도요. 이제 뭐 여기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마무리를 하는 거고, 오늘 주가도 뭐 지금 여기서 있는 걸 봐서는 이 정도 선에서 큰 변동이 더 이상 안 생길 것 같고,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제 끝날 것 같고, 뭐 내일도 뭐 여기 부근에서 끝나고, 그렇게 해서 이 안에서 끝날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낼 것 같고, 그러니까 35,000원 살짝 하단 여기서 끝내고, 실적 발표가 나오고 이러면서 내년 이제 연초에는 살짝 뭐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짝 조정 좀 뭐 요 정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계열사 이제 실적들이 지금 기저 효과로 인해서 내년에 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롯데가. 그러면 이제 지주사도 또 다시 한번 위로 반등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일단 좀 길게 보셔야 돼요. 내년에 이제 계열사들이 자회사들이 실적이 이제 개선되면서 그 실적이 반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롯데지주 쪽도 이제 개선돼 나가고 이러면
뭐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 같은데 못해도 한 1분기 레포트 나오는 것까지는 또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전에 뭐 좋은 레포트들, 뭐 실적이 개선됐다, 어디 계약을 했다, 영업이익이 어떻게 될 전망이다, 뭐 상승할 전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면 상승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실적 발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참 올해 코로나로 인해 이제 안 좋긴 했지만 또 반대로 내년이 더 잘 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참 재밌는 형태가 됐죠. 자, 그래서 지금 롯데지주는 뭐 제가 다른 분석보다는 지주사에 대한 말씀 이런 걸 좀 드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지주사 종목은 매매를 하실 때 자, 이런 부분들은 꼭 잘 기억을 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이제 뭐 장 끝나가네요. 이제 오늘 내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계속 항상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좋은 결과 결실들 많은 하루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